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미국의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도 한 해 동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국가별로 보면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이건 아니면 기관이건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한국인들의 수와 그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금, 시장성, 투자성, 향후 거주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오늘 다루는 내용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투자 가치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즉, 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나, 아니면 투자 가치가 한국 부동산에 비해 더 높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의견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그럼 뭐냐?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특히 한국에 계신 한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또한 절세 면에서 가장 유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홍길동 씨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떤 투자형 부동산을 300만 불 주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미국에 유학 간 자녀들이 나중에 자리 잡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단순한 투자 수익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고 등등 어떤 이유에서건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한국의 자금을 송금해서 직접 부동산을 살 경우 나중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또는 후회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즉 이건 한국과 미국에서의 세금 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만 그게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투자 형태는 어떤 게 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트러스트를, 정확하게는 irrevocable trust, 이걸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이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투자 방식은 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또 이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은 3번째와 4번째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4가지 투자 방식에 대해 각각 특징, 장단점을 설명드리고요. 한국인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할 때 왜 이 4가지 투자 방식 중에서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인데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한국인 홍길동 씨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어떤 투자형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어도 텍스 관점에서 가장 유리하겠느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은요, 들어가기 전에 3가지입니다. 어떤 절세 플래닝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텍스라고 얘기했을 때 고려하는 종류의 세금은 3가지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재산세, 결국은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서 발생하게 되는 세금, 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증여상속세, Asset Transfer Tax인 거죠. 내가 가진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발생하는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일 텐데, 각각에 대해서 성격은 이렇습니다만 살펴보면 재산세의 경우는요, 다른 2가지에 비해 어떤 절세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의 가치, 재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건 아니면 시가를 기준으로 하건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어떤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이 위치한 정부인 거죠. 그게 주정부가 됐건 카운티 정부가 됐건 아니면 연방정부 또는 한국 차원에서는 국세청, 그 과세 기관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고 세율이라는 것도 1%, 2%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느냐, 그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절세 플래닝,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소득세 또는 3번 증여상속세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소득세는 특히 내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느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또는 오늘 말씀드리게 될 트러스트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소득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지에 따라 텍스 플래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비거주자냐 거주자냐에 대해서도 소득세 플래닝이 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내가 만약 어떤 국가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그 국가에서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그렇지 않은 곳,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플래닝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한 자산의 위치, 또 성격이라는 것 역시 이 소득세를 부과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라면 미국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자산의 소유권자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인지에 상관없이 자산이 위치한 곳에서는 과세가 되는 반면, 여기서 만약 내가 자산이 미국에 위치하고 또한 내가 신분이 미국인이라고 하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는 면에서 역시 소득세는 플래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증여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증여자 기준에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내가 만약 미국 사람으로 간주가 된다면 어느 곳에서 증여 행위가 발생하는지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겠으나, 만약 내가 미국 세법상, 미국 증여상속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면 미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플래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결국 오늘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의 절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2번, 3번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그 중에서도 증여상속세 쪽에 집중된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팩트를 놓고 보면요, 한국인 홍길동 씨가 미국 부동산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직접 진행하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 옵션이 가능할 겁니다. 홍길동 씨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투자 방식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트러스트와 법인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소득세 관점에서 또 증여세, 상속세 관점에서의 평가가 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계신 그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할 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냥 복잡한 거 없죠. 내가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라는 것이 그냥 구매 대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하는 데 있어서 그 송금의 사유를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다라고 하고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서부터 나오는 소득, 예컨대 임대소득이 됐거나 아니면 자산을 매각할 때 나오는 양도소득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개인소득세에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일으키는 주체, 소유권자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홍길동 씨라고 하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FIRPTA라고 하는데요.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역시 번거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인 홍길동 씨가 직접 소유했을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면요. 미국의 증여세법은요. 예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미국의 증여세법은 이 증여를 해주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외국인이었을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자가 외국인이었고 그 사람이 증여자가 됐을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지금 직접 캘리포니아의 얼바인의 부동산을 사고 그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한다면, 증여한다라고 하면 이건 미국 정부에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면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알고 보면 내가 나중에 향후에 이 자산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요. 상속세는요, 더 말할 나위 없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개인이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 단점이겠죠. 소득세도 개인소득세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가끔
진행하는 상황들을 지켜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면 법인 설립하면 뭐 LLC가 좋겠냐, 뭐 콜포레이션이 좋겠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 방식은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요. 홍길동 씨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회사를 설립하고요. 여기에 출자를 함으로써 100% 쉐어홀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을 직접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홍길동 씨는 이 투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같지만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회사 100% 소유하는 회사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똑같이 소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임대소득이라던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소득세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자체로서는 개인소득세율보다 더 유리할 수 있겠으나 법인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개인에게 그 디비던드의 형태로 또는 최종적으로 현금화를 시킬 경우에는 개인이 또 추가의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블 텍스의 리스크는 있겠죠. 아무튼 법인소득세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홍길동 씨가 미국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외국인 특별 투자,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법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증여상속세를 놓고 보면은요, 증여세는요, 다행히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만약 외국인일 경우, 홍길동 씨는 외국인이죠. 이 경우에는 미국에 위치한 자산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 권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뭐냐? 미국 회사의 지분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지분은 미국 자산이에요. 미국에 위치한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위치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이때 홍길동 씨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 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텐저블 에셋인데요. 이 경우에는 미국의 증여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소 좀 테크니컬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법인 설립을 통해서 미국의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길동 씨가 변고가 생겨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변고가 생겨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미국에 이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온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증여상속에 있어서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1,000만 불이 넘는 금액까지에 대해 증여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홍길동 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혜택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꼼짝없이 40% 이상의 상속세의 부과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법인 투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완전히 바람직한 그런 텍스 플래닝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 다음으로요, 세 번째 방식으로 법인 설립이 아니라 트러스트를 미국에 설립하고요. 이 트러스트로 한국에서 자금을 송금, 그리고 트러스트로 하여금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취소 불능 트러스트, 이레버커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결국 이 말은 한국의 홍길동 씨가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이쪽으로 3 밀리언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러스트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좀 테크니컬한 얘기지만 이 트러스트는 홍길동 씨가 온전히 소유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홍길동 씨 가족의 어떤 수익 창출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비이클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법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 홍길동 씨가 설립한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투자함으로써 여전히 홍길동 패밀리는 이 투자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라던가 어떤 자산의 가치에서의 효용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증여세와 상속세는 완전히 미국에서 면제되게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에 비해서 현저히 좋은 방법이겠죠. 1번, 2번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가 증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건 아니면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전혀 대비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미국에서 추가의 증여상속세를 내는 그런 상황인데 반해 적어도 세 번째 방식에 있어서는 증여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피할 수 있다는 걸 들 수 있겠죠.
단점은요. 트러스트 소득세가 있는데 왜냐하면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소유하는 주체로서 텍스를 납부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되겠죠. 주체가 될 텐데 트러스트 세율이 다소 높습니다. 다른 뭐 개인이나 법인 소득세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고 추가로 한국에서 돈을 송금할 때 여전히 외국환 당국에서 트러스트에 대한 컨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그 밖에 또 장점으로서는 외국인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특별세법의 적용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거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또한 동시에 회사도 설립해서요.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방식은요.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여기에 돈을 송금해서 그 다음에 이 트러스트가 회사를 설립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런 첫 번째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아니라 별개로 트러스트도 설립하고 회사도 설립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 300만 불이라고 하는 자금을 송금한 뒤에 이 회사의 지분, 100%의 지분을 트러스트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홍길동 씨가 보유한 트러스트로 하여금 회사를 소유하고 그래서 그 소유한 회사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또 소유하는 그런 주체가 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1번, 2번으로 나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번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요. 증여상속세 똑같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특히 두 번째 옵션,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옵션을 할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법인을 설립해서 소유하고 홍길동 씨가 소유하는 것은 이 법인이죠. 미국 회사의 지분인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으로서 홍길동 씨는 한국인이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비과세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가장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의 지분을 트러스트에 옮기는 행위 자체가 미국 관점에서 비과세 거래로 인정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장점으로서요. 부동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 소득세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데요. 법인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더 우리가 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는 그런 어떤 유연성에 있어서도 더 개인이 직접 소유한다거나 아니면 트러스트를 통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세율 자체도 부동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세율은 법인세가 지금 현재 낮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인에서의 누적된 수익을 개인으로 옮겨가는 최종적인 그런 상황까지 가정한다면 더블택스의 문제는 있겠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기업을 감안하고 계속해서 투자돼서 늘어나는 금액들을 우리가 그 법인 안에서 활용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전히 더 유리한 그런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외국인의 그 FERPTA 규정 역시 해당이 되지 않고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 다시 돌아가서 홍길동 씨가요.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직접 투자 또는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보다 트러스트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트러스트가 법인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 결국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의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고 또한 소득세의 면에 있어서도 직접 보유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점에서 3번 또는 4번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결론은요. 한국의 홍길동 씨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웬만하면 네 번째 방식을 따르자. 즉, 첫째, 반드시 개인의 직접 투자가 아닌 법인 투자의 형태로 진행하자. 둘째, 그리고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법인의 지분을 옮김으로써 향후 증여 상속에 있어서 텍스 플래닝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이 경우 적어도 미국 법에 관한 한 증여세, 상속세는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적어도 미국 법에 관한 한이라는 표현이 다소 마음에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텍스 플래닝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의 부담이건 간에 한 패밀리가, 즉 한 가정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과세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만 고려하고 한국법까지는 고려한 게 아닌 것 아니냐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한국의 증여상속세법 규정까지 오늘 같이 다루는 것은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별도 영상으로 다루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단하게는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투자가 한국 법 면에 있어서도 다른 방식에 비해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는 점,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진행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영상의 목적이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거의 예외 없이 놓치고 있는 사안을 짚어보는 거였는데요. 즉, 많은 경우 별도의 법인이나 트러스트 설립 없이 개인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원치 않게 부담해야 되는 미국 내 증여 상속세 부담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법인과 트러스트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온전히 전부 막을 수 있고, 따라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겠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요, 트러스트를 설립할 경우 이 트러스트가 제공하는 추가의 효용, 즉 자산 보호의 기능이라던가 프라이버시 프로텍션에 대한 장점을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고려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희 정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라이크 버튼 눌러서 다른 분들께도 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